첫째, 나이가 젊으신 분들은 멜라토닌 분비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런 멜라토닌 제품을 먹어도 효과를 못 봅니다. 안녕하셨어요? 지혜로운 정약사입니다. 잠이 보약이라고 하죠. 상담을 해보면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 중에 잠을 잘 주무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정말 잠만 잘 자도 소원이 없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최근 들어서 불면증 영양제인 멜라토닌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실제 멜라토닌을 드시는 분들도 많고 저희 약국에서도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꿀잠을 주무셔서 너무 좋다고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전혀 효과가 없다고 실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멜라토닌은 잠을 자게 하는 호르몬인데 왜 누구는 효과가 있고 또 누구는 효과가 없을까요? 수면 주기를 조절해주는 멜라토닌을 수면제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수면제나 수면 유도제와 이 멜라토닌은 달라요. 수면제나 수면 유도제는 뇌의 신경 활동을 억제해서 인위적으로 잠을 유도하고요. 멜라토닌은 생체 리듬을 조절해서 수면 패턴을 잡아줘서 자연스럽게 잠이 오도록 합니다. 눈을 통해 들어오는 빛의 양을 뇌에서 감지를 해서 송가채로 신호를 보내면 멜라토닌의 생성과 분비가 조절이 됩니다. 빛이 줄어드는 밤에는 송가채에서 멜라토닌이 분비가 되어서 멜라토닌 수용체에 작용하게 되면 신호 전달 물질이 억제되어서 자연스럽게 진정 효과가 나타나면서 잠에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뇌세포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생체 리듬을 조절해서 잠을 오게 하는 거죠. 멜라토닌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감소하는데요. 보통 생후 6개월 전후부터 이 생체 리듬이 만들어지면서 멜라토닌이 분비가 되기 시작하고요. 10대 청소년기 때 가장 많이 나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을 생각하면 잠과의 전쟁이었죠. 수시로 잠이 쏟아졌었잖아요. 그리고 20대부터 점점 줄어들기 시작해서 55세가 되면 청소년기의 절반 정도로 줄어들고요. 70세가 넘어가면 70%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는 자도 잠이 왔는데 50대가 넘어서면서부터는 실컷 자고 싶어도 잠이 안 오는 거 실감하시죠? 수면제나 수면 유도제의 내성이나 의존성 그리고 부작용 때문에 이를 대체하기 위해서 요즘 멜라토닌을 많이들 찾으세요. 병원에서 처방받아 드시는 분들도 있지만 합성 제품에 거부감이 있는 분들은 천연 식물성 원료로 된 멜라토닌을 많이 찾으세요. 보통 타트 체리나 토마토에서 추출한 멜라토닌에 이 멜라토닌의 전구 물질인 트립토판을 함유한 제품이나 아니면 교감신경을 안정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식물성 부원료를 함유한 제품들이 시중에는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제품들의 원료들을 보면 정말 효과가 좋을 것 같은데 먹어도 전혀 효과를 못 보는 분들도 많습니다. 첫째, 나이가 젊으신 분들은 멜라토닌 분비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런 멜라토닌 제품을 먹어도 효과를 못 봅니다. 스트레스가 많고 예민하고 우울증이나 불안장애가 있는 분들은 멜라토닌의 문제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런 분들은 항진된 교감신경을 안정화시켜 줄 수 있는 영양요법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수면 패턴이 들쭉날쭉해서 생체 리듬이 무너져 있는 경우에는 이 수면 습관을 교정해 주지 않으면 멜라토닌만으로는 효과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잠자기 전까지 이 스마트폰을 계속 보시는 분들도 효과를 제대로 못 봐요. 우리 뇌의 온도는 평균 38.5도로 체온보다 살짝 높습니다. 밤이 되면 우리 몸은 이 피부나 손발의 말초 혈관을 확장시켜 열을 방출시켜서 낮보다는 0.9도 정도 낮춰서 이 잠잘 준비를 하는데요. 멜라토닌이 이 뇌의 온도를 낮추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블루라이트에 많이 노출이 되면 이 송가채에서 멜라토닌 분비가 안 돼서 뇌 온도를 낮출 수가 없어서 뇌가 계속 각성 상태로 있기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잠자기 1시간 전부터는 이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해야 합니다. 네 번째, 보통 55세 이상은 멜라토닌의 효과가 좋은데요. 아닌 경우도 있어요. 멜라토닌은 이 뇌에 있는 멜라토닌 수용체에 결합을 해서 작용을 하는데요. 이 나이가 들면서 멜라토닌 수용체도 노화가 와서 이 수용체가 급격하게 빨리 줄어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아무리 멜라토닌을 먹어도 결합할 수용체가 없으니까 효과가 없는 거죠. 용량을 늘려서 먹어도 효과는 없고 머리가 아프고 메스껍고 그리고 또 무기력해지거나 어지러운 이런 부작용만 생기게 되는 거죠.
나이가 들수록 간에서 약물을 해독하는 속도도 느려지기 때문에 무작정 용량을 늘렸다가는 부작용으로 더 고생할 수 있으니까요. 수면 장애가 멜라토닌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복용법에 따라서도 효과가 달라지는데요. 병원에서 처방되는 멜라토닌은 서방정으로 서서히 작용하기 때문에 잠들기 한두 시간 전에 복용을 하시고요. 건강식품이나 식품으로 나오는 멜라토닌은 잠들기 30분에서 1시간 전에 복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멜라토닌은 수면 리듬을 조절해 주기 때문에 최소한 1, 2주 이상 매일 같은 시간에 복용을 하셔야지 제대로 된 효과를 알 수가 있어요. 멜라토닌은 수면제나 수면 유도제처럼 내성이나 의존성이 있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 복용을 하게 되면 심리적인 의존성이 생길 수가 있어요. 멜라토닌을 먹지 않으면 잠을 못 잘까봐 불안해서 잠을 못 자게 되는 거죠. 그래서 멜라토닌을 먹고 수면의 패턴이 어느 정도 잘 잡히게 되면 갑자기 끊지 마시고요. 점진적으로 양을 줄여가면서 끊는 것이 좋습니다. 잠이 잘 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해요. 밤에는 최대한 조명의 밝기를 낮추고 노란색이나 빨간색 조명으로 바꾸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낮에는 햇빛을 보면 세로토닌이 생성되는데요. 이 세로토닌이 밤에는 멜라토닌으로 전환이 되니까 햇빛을 많이 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세로토닌은 이 눈을 통해 들어오는 빛으로 생성이 되기 때문에 피부로 직접 빛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잠이 잘 오게 만드는 습관에 대한 영상은 지난번 영상을 참고로 보세요. 멜라토닌은 수면제나 수면 유도제에 비해서 안전하기 때문에 50세 이상인데 잠이 잘 안 온다 하시는 분들은 추천을 드리고요. 해외여행으로 시차 적응이 필요하거나 교대 근무로 인해서 낮에 잠을 자야 하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수면 습관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멜라토닌을 잘 활용해서 꿀잠을 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정약사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뵐게요.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